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소개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솔라 시스템 스코프입니다. 이 앱은 태양계 구성원들의 크기, 질량, 태양까지의 거리 등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앱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양한 검색의 과정이 필요 없이 앱 하나로만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앱의 실제 사용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솔라 시스템 스코프 앱을 설치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 주세요. 플레이 스토어 검색에서 솔라 시스템 스코프를 검색합니다. 그럼 어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플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열기를 눌러 실행시킵니다. 어플이 실행이 되는데요. 실행을 하면 태양계의 모습이 보입니다. 화면을 클릭하여 시각합니다. 태양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축소하고 확대할 수 있습니다. 최소로 축소하면 태양계를 넘어서 우리 은하의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은 무료이지만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런 광고 창이 뜰 경우 X를 눌러서 꺼주세요. 다시 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태양을 누르면 오른쪽에 태양 탐사하기 버튼이 뜹니다. 비지트를 눌러서 태양으로 가고 태양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 보기를 누르면 태양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작기 때문에 학생들은 태블릿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태양 말고도 다양한 행성을 탐사할 수 있습니다. 수성의 겉모습을 볼 수 있고 내부 구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보기를 통해 수성의 지름, 질량,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 표면 온도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성도 한번 탐사해 보겠습니다. 토성의 위성들이 보이고 토성의 고리가 보입니다.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행성들을 눌러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행성을 직접 찾으면서 행성의 특징을 조사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솔라 시스템 스코프의 또 한 가지 기능은 밤하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밤하늘 기능은 현재 시간대에 보이는 별자리 그리고 행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태양계에서 소행성대도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솔라 시스템 스코프였습니다. 실제 사용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앱에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계 구성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태양계 구성원의 표면과 내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 보기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질량과 행성의 크기 등을 볼 수 있고 또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하늘 기능을 사용하여 현재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와 행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앱은 별지도입니다. 스카이맵으로 검색하셔도 같은 앱이 나옵니다. 이 앱은 위치와 나침반 기능을 활용하여 현재 자신의 시야에 보이는 별자리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앞에서 본 솔라 시스템 스코프의 밤하늘 기능과 비슷하지만 이 앱은 좀 더 별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앱입니다. 보통 별자리 수업 시간에는 스텔라리움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스텔라리움은 교사가 시범으로 보여주기 좋다면 별지도 앱은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기에 좋은 앱입니다. 학생들이 별자리를 찾고 그 별자리의 이름을 배우기에 적합합니다. 시간여행 기능을 사용한다면 원하는 시간의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고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별자리의 움직임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앱의 실제 사용 영상을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별지도 앱을 다운받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별지도라고 검색합니다. 스카이맵이라는 앱이 나오는데 이것을 설치합니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있지만 아이폰 앱 스토어에는 없습니다. 아이폰 앱 스토어를 활용한다면 스타워크 2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도 기능은 같습니다. 앱이 설치되었다면 열기를 통해 실행시킵니다. 서비스 약관에 동의를 눌러주시고 위치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그러면 현재 스마트폰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 별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확대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남쪽 하늘이네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돌려서 북쪽 하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쪽 하늘에 북극성이 보이네요. 북극성 옆에 작은 곰자리 그리고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 큰 곰자리도 볼 수 있네요. 지금 너무 많이 보여서 복잡하다면 아래 주황색 아이콘들을 누른다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다시 누르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보기 편한 방법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능은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눌러서 설정을 누르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변경하여 원하는 시간에 밤 하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모형의 시간의 흐름을 누른다면 별자리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실제 밤하늘을 관찰할 때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쪽 하늘을 나침반 없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지도 앱이었습니다. 별지도 앱에서 학습에 유용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침반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별자리를 찾기가 쉽습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북쪽을 직접 찾을 필요 없이 핸드폰을 돌려서 원하는 별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변경 기능을 활용하여 오늘 밤에 보이는 별자리 등 자신이 원하는 시간의 별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극성을 찾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앱을 활용하기 때문에 관측하는 날씨나 실내와 같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밤하늘을 관찰할 때도 별자리의 위치를 찾는데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 적용 사례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단어 목표 및 성취 기준 분석입니다. 교과 및 단원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단원별 학습 목표를 분석합니다. 2단계, 분석한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수업에 활용할 요소를 분석합니다. 3단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수업을 구성하고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계획 및 평가하기입니다. 1단계, 단원 목표 및 성취 기준 분석입니다. 5학년 1학기 3단원 태양계와 별 단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단원의 목표는 태도, 탐구, 지식 영역에서 태도 영역에서 별과 별자리를 관찰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탐구 영역에서는 행성 크기 비교 모형을 이용해 행성의 크기와 거리를 비교할 수 있다. 북쪽 밤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해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지식 영역에서는 태양계 구성원을 설명할 수 있다. 북쪽 밤하늘의 대표적인 별자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와 같은 목표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성취 기준에서는 태양이 지구의 에너지 원임을 이해하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태양과 행성을 조사할 수 있다. 와 별의 의미를 알고 대표적인 별자리를 조사할 수 있다. 또 북쪽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하여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와 같은 성취 기준에서 앱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2단계 수업 활용 요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태양계와 별 단원의 차시에서 태양계에는 어떤 구성원이 있을까요? 라는 차시에서 솔라 시스템 스코프에서 태양계 구성원의 모습을 살펴보는 기능을 활용하고
태양계 행성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태양계 행성은 태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차시에서 솔라 시스템 스코프의 정보의 질량 크기, 그리고 태양까지의 거리를 조사할 수 있는 조조 도구로 앱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6차시 별과 별자리를 찾아볼까요? 7차시 밤하늘에서 북극성은 어떻게 찾을까요? 에서는 별지도 앱을 활용해서 별자리 찾기 기능과 북극성을 쉽게 찾았던 기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계 수업 적용하기입니다. 수업의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양계 행성의 특징을 조사하고 발표할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기 유발에서 태양계 구성원 5개념 퀴즈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 행성 중 고리가 있는 것은 토성밖에 없다 와 같은 5개념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활동 1에서 앱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조사활동을 실시합니다. 활동 2에서는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및 평가에서 소감 발표 및 태양계 퀴즈 풀기를 통해서 수업을 정리 및 평가합니다. 별지도 앱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북쪽 밤하늘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찾을 수 있다 라는 목표로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기 유발에선 별자리와 관련된 신화를 감상합니다.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활동 1에서 별지도 앱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학생들 스스로 별자리를 탐구하게 합니다. 활동 2에서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쪽 밤하늘 별자리 그리기 활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및 평가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나만의 별자리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정리 및 평가를 합니다. 평가 계획 및 평가하기입니다. 단원 평가 기준을 참고해서 성취 기준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3번) 일반화 방안 모색입니다. 이번 시간의 앱은 특정 단원에 특화된 앱이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다른 과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단원과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주교실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앱을 사용하여 조사한 행성 간의 거리, 또 행성의 크기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수학 3단원 규칙과 대응 단원과 연계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미술의 표현 영역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행성과 별을 표현하고 꾸밀 수 있는 우주교실 꾸미기 프로젝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실제 과학 교과서에도 관련 차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앞서 사용한 앱들을 활용한다면 우주교실 꾸미기 활동에서 좀 더 정확한 자료와 수치를 바탕으로 꾸밀 수 있을 것입니다.